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붓펜으로 쓰는 캘리그라피 지필 캘리의 최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다양한 책갈피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그냥 쓰기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여러분의 글씨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책갈피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시면서 다양하게 작품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보실 때 가장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책갈피는 기성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보통 이제 이렇게 까만색 엽서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색깔 있는 색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나 보통 사용하는 캘리그라피 용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빳빳하게 사용을 하셔야 책 사이에 꼈을 때 구겨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용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용지와는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얇은 편이에요. 보통 A4 용지나 이런 거보다는 좀 두껍지만 이거 같은 용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얇은 편이죠. 이거는 한 300g 정도 나가는 종이고, 이거는 100g이 조금 안 되는 용지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하고 뒤에 빳빳한 크라프트지를 대주시면 좀 더 단단한 책갈피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뭐 책갈피를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갈피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뭐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한 그런 도구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종이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종이를 절단하는 그런 도구가 있으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이를 자르실 때 뭐 이제 칼하고 자 이런 게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자를 때도 불편하고 일일이 위아래를 맞춰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거를 준비할 수는 없고, 사실 이렇게 좀 조금 A4 용지나 뭐 이렇게 엽서지를 자를 때는 이 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 같은 경우에 되게 여러분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 곳에 가시면 이런 거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다 모눈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자로 재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고요. 그리고 이 펀치가 꼭 있으셔야 나중에 책갈피에 이제 끈을 다루실 때 이 펀치가 꼭 필요하고, 또 글씨를 쓰시고 뭐 색감을 넣으실 도구,
뭐 색연필이나 수채화, 목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색감을 넣으실 수 있는 도구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책갈피에 꽂으실 끈, 뭐 가죽끈이나 막끈, 그 외에 리본 같은 것도 상관없으시고요. 뭐 가위, 그 다음에 라운드 커팅기, 뭐 칼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건 꼭 준비는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아일렛 펀치라고 해서 이제 펀치 뚫은 부분에 이렇게 이 아일렛을 꽂아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책갈피를 만드실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 2가지 종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종이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뭐 크기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한 5cm 정도 되게끔 잘라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 여기가 5cm 정도 되는 책갈피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이게 너무 좁다. 그러면 이 옆에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거를 사용을 하실지. 그리고 나는 이 까만색 엽서지를 사용을 하겠다 하시면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사방이 라운드로 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5cm로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커팅을 했는데 지금 한쪽은 라운드고 한쪽은 직선이에요. 그러면 한쪽을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라운드 있는 부분을 잘라줘야겠죠. 그러면 좀 얇은 책갈피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얇은 책갈피와 좀 더 넓은 책갈피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미리 한번 잘라 봤는데요. 아까 제가 자른 까만색 책갈피는 이렇게 사방이 네모났는데, 제가 미리 잘라온 거는 다시 네모난 곳이 없고 다 라운드 커팅이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라운드 커팅기가 있어요. 여기에 모서리를 맞추시고 사방을 찍어 주시면 이거와 같이 라운드 커팅이 돼요. 물론 그냥 사각형의 책갈피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 라운드로 커팅을 해주시면 좀 더 예쁜 책갈피를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냥 바로 글씨를 쓸 수도 있겠지만 글씨를 너무 위로 바짝 쓰게 되면 펀치를 뚫을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펀치로 먼저 구멍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중앙을 맞춰서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을 맞춰서 커팅을 했고요.
일단 까만색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엽서를 만들 때 까만색 엽서지에 사실 하얀색 젤리펜을 이용을 해서 엽서를 만들었듯이 이번에 이 책갈피도 까만색 젤리펜을 이용을 해서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까만색 젤리펜을 이용을 해서 책갈피를 만들 때도 가능한 한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엽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게 예쁘게 책갈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글귀는 나태주 시인의 글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니까 너무 밋밋하죠. 그러면 이 밑부분에 뭔가를 하나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그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은근히 부담되시죠?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선인장 그렸거든요. 책갈피 하나 완성됐어요. 되게 간단하게 책갈피 하나 완성된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 여기에 똑같은 글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붓펜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얇게 펜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색감을 색연필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요. 밑에 화분을 한번 해볼게요. 물감을 이용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또 한번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책갈피 2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2개의 책갈피를 완성했는데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일렛 펀치를 이용을 해서 아일렛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꽉 눌러주세요. 좀 악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긴 하죠.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좀 더 완성도 높은 책갈피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모서리가 그냥 네모날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봐서 동그란 책갈피가 더 좋으신 분은 아까 라운드 커팅기를 이용한 것처럼 네모난 곳을 동그랗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네모난 게 좋다 하시는 분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해서 책갈피를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끈을 이용을 해서 달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끈 같은 경우에는 가죽끈이에요. 그래서 가죽끈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셔서 가죽끈도 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리본을 이용을 하셔서 요게 달아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치셔서 이 부분에 두 개를 같이 껴주신 후에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길다 싶으시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 가죽끈이 싫다 하시면 이 막끈을 이용을 하셔도 돼요. 막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되게 기본적인 스타일의 책갈피예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여러 군데를 보시다 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책갈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응용력이 생기셔서 다른 스타일로도 책갈피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이 1강에서부터 16강까지 해서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전 강의에 대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와 함께 다양한 스타일의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스타일 말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변형해서 예쁜 책갈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신 작품 말고도 앞으로는 더 재미있고 예쁜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